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들은 질문이 있어요. 연애도 하던 사람만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데 그러면 연애를 아예 못 해봤거나 거의 못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애둘러서 조심스럽게 듣기 좋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영상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사실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쵸?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격차가 있잖아요. 뭔가 유명하고 잘 되는 가게일수록 계속 더 잘 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곳은 계속 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는 가게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음식의 맛도 좀 더 신경 쓰고 마케팅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복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연애랑 결혼에서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막 짝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좀 연애 시장에서 호감형인 사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깔끔한 외모도 중요하겠고 목소리 톤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오늘은 딱 2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대화법을 점검하기. 사람 간의 호감은 결국엔 대화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둘 중 하나거든요. 대화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너무 적어서 소통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2번째, 반대의 경우는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상대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일방적인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2가지 경우 모두 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하되 어렵고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 조금 더 일상적이고 평이한 질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의 대답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거나 내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다음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휴가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 어디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거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음 대답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대화법과 관련해서는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필수적인 건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말을 듣는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 뭔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지는 않는지, 웃으면서 화제를 상대가 돌리지는 않는지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필터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랑 대화를 하면서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우리가 연애 시장에서 호감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요, 바로 적절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감이 많이 낮으시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아주 높으신 경우 둘 중 하나가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감을 키우기
키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가꾸어 나갈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도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작은 성공들, 뭐 취미생활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외모라던가 삶의 모습이라던가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될 때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신감이 아주 높으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를 과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주변에서 눈치를 많이 채시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비호감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이상형 기준이 높으시기도 해서 연애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깥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모습은 잘 보는데 내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정말 힘든데 저만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누가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관찰 예능 같은 거 보면 카메라가 천장이나 막 이런 데 숨겨져 있잖아요. 그 카메라의 시선에서 제가 저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초반에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서 보면 내 말투가 저렇구나, 아니 내 자세가 저렇게 좀 삐딱하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어서 좀 고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퍼스널 특징을 진단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헤어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 스피치 수업을 통해서 말투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봤던 게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색깔이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인 줄 알고 자주 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랑 안 어울리는 색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던 게 틀렸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나한테 객관적으로 잘 맞는 색을 쓴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걸 많이 배우게 되어서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성한테 인기가 많거나 뭐 결혼을 잘하셨거나 연애를 잘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관찰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사가 잘 되는 맛집이 있으면 비결을 배워야 되잖아요. 꼭 어떤 얼굴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보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거를 갖추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아, 사람들이 저런 걸 좋아하니까 나도 내 특별한 이런 매력을 기르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저도 뭔가를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 스스로 제 영상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도 아직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개선해야 될 점을 둘이 서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참 쉽지는 않거든요. 나의 부족한 점을 직면한다는 건 당장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걸 직면을 해야지 장기적으로는 내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 걸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감
자신감도 많이 늘어있고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진심도 중요하겠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봐주고 다가올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정말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